안녕하십니까, 황경영입니다. 지난 5년간 묵혀뒀던 식분증을 향한 질문들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그거 왔어요. 설채연이 찾아갑니다. 세상에, 설치현이 뜨다니. 똥에 관한 의학 지식 그리고 행동 팁까지. 오늘을 위해 칼을 갈았다는 설치현 수의사 설쌤, 기대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네 왜 이렇게 착하니?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원래 가족 들어온 것처럼 해주는데 반겨주지만 않고. 고수의 냄새가 난대. 좀 앉아볼까, 애기들아? 무서워? 겁이 많아서 셋 그죠? 다. 아이고, 다리도 들고. 알았어. 그래, 친해지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겠구나. 설쌤, 이해하시죠? 내가 모른 척 하는 게 낫겠다, 너는. 소심이들. 저희 한번 네. 앉아서 한번 말씀 나눠볼 네, 건데, 여기 좀 신기한 것들이 또 보여가지고요. 아 저 물병은 뭐예요? 특병이요. 네. 얘네가 이런 이빨로 막 너무 네. 나무 나무 다 갈가고. 아, 그러네요. 저런 데가 좀 보이네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우선 앉아서 네. 말씀 나눠볼게요. 우선은 특히 두 아이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네. 제가 이름을 잘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하루고요. 네, 하루. 하루, 나리. 나리. 네, 하루, 나리. 나리. 얘가 초아. 초아. 네. 제가 듣기로는 하루와 나리는 네, 네. 모녀 관계라고 들었는데 네. 아이들이 우선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호자님들이 없으면 집안을 좀 엉망으로 만들어뜨리는 느낌이 와요. 지금 보면 이것도 그렇고 네. 저기도 그렇고 네. 쇼파. 네, 소파 같은 것도 이제 갈근 느낌이 나는데 애들 몇 살이에요? 지금 2살이고요. 2살? 네. 그럼 최근까지도 그래요? 계속. 계속? 네. 부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녀석들의 문제들. 그러다 보니 외출할 때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보호자들은 집단 속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되게 좋은 자세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관리거든요. 교육 못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사고를 못 치게 교육하는 것보다 사고를 못 치게 미리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인데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나가실 때도 특별한 얘기 안 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네. 더 좋아요. 뭔가 자꾸 금방 올게, 뭐 나 나갔다 올게, 이게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두 분은 만점 보호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중요한 게 뭐죠? 뜸은 그만 들이세요. 불안한 기색이 안 보여요. 혹시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우리가 집안을 어지럽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집안만 어지럽히면 다 분리불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상을 찍어서 봤을 때 그 둘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난장에서 식분증까지 평소 녀석들의 문제들이 분리불안에서 비롯된 문제 행동이라고 여겨왔던 보호자들. 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다는데요. 어떤 걸까요? 불안한 아이들은 주로 뭔가 보호자와 연관된 물체들을 뜯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뜯으면서도 안절부절 못해요.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속 뭔가를 씹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쓰레기통에. 그리고 나머지 둘은 저거 뭐야? 네. 재밌는 일 일어나나? 지금 하루인 거죠? 네. 하루가 지금 사고를 치기 시작하고 날이 초하는 옆에서 우선 관망하고 있는 상황. 주로 뒤지는 건 하루가. 네. 하루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근데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하셨는데 저건 저기서 놓고 나갔지? 저걸 원래 못 열었었는데 네. 네. 어느 날부터. 저렇게 열더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잭팟이 터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냄새 나는 것들,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정말 그동안 노력해서 안 됐는데 안 되다가 한번 딱 성공을 해버리면 저 행동에 더 빠져버려요.
이게 도박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도박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한테 통한다는 거죠. 매번 성공하는 것보다 안 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거에 더 빠져들어 버려요. 하루에겐 하나의 놀이였네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분리불안의 대표 증상으로 알려진 하울링. 창문으로 이게 보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자꾸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엄마인가? 아빠인가?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참다가도 거기서 터져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남자 여자 사이에서 이제 나한테 이제 관심이 끊어진 것 같은데 가끔씩 자꾸 카톡 보내는 거예요. 가끔씩. 잘 지내? 이런 거. 그렇죠. 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창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희망 고문을 막아줘야 돼요, 이제. 보호자가 없을 때 외부 자극은 반려견의 불안만 키울 뿐 시야에서 가려주면 더욱 안정감을 주겠죠? 저희 나갔을 때 좀 바로 시야를 싼다던가 응가를 싼다거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 아이는 그래도 정확히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모든 강아지들은 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보호자랑 떨어지는 거 95%는 싫어해요.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도 피 뽑아서 검사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돼 있어요. 보호자와 떨어졌을 때 문제를 보였다고 해서 그 원인이 모두 분리불안이라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난장을 피우거나 하울링 모두 언뜻 분리불안 증상 같지만 주요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것, 식분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야. 잠시 이렇게 숨 한 번만. 그러게요. 그간 많은 사례를 봐온 설채연 수의사에게도 연구 대상이라는 녀석들의 식분증 문제. 싸러 가는데 그 싸는 걸 옆에 기다리고 있지? 초아도 하루 싸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집 왜 이래? 취향이 참 확고했던 녀석들의 입맛, 서로의 똥이 별미가 된 이유 차근차근 확인해 볼까요? 어렸을 때 데리고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커가면서 생겼어요?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하루가 아기 때 이제 젖먹이 할 때부터 이제 자기 아이들 흔적을 지우겠다고 애들이 응가 싸거나 맞아요. 오줌 싸거나 맞아요. 그럼 다 핥아서 먹더라고요. 새끼를 낳고 나면 내 이 둥지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선은 새끼 똥을 다 먹어요. 네. 왜냐면 똥이 남아있으면 더러워지고 세균의 온상이 되니까 밖에 있던 세균도 거기서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똥은 먹고 강아지들이 오줌을 스스로 못 싸기 때문에 핥아줘야지만 싸요. 그러다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실제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나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럼 초아는요? 근데 혹시 애들 처음에 데리러 갔을 때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케이지인데 이제 바닥에 이제 오줌똥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케이지. 뜬장? 네. 어렸을 적에 이 좁은 공간에 살았거나 많이 못 먹어봤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저 초아 때문에 간식 같은 거를 많이 못 주고 계실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사료 이외에 지금 맛있게 먹어볼 수 있는 게 사료 이외에 다른 맛이 이 맛밖에 없어요. 과거 뜬장에서의 생활과 제한된 식습관이 서로의 변을 탐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지금 보호자의 걱정은 또 있었는데요. 신났구만. 배변 패드. 배변 패드 먹어요? 몸에 안 좋은데 그거 좋지 않은데. 특히 나리가 저 오줌 싼 부분을 저렇게 잘 먹어요. 나리가 네. 거기를 먼저 항상 뜯어 먹더라고요. 저게 뭐야? 네.
딱 저 상태예요. 저기 뜯어먹어서 다른 데는 멀쩡한데. 오줌에 이게 가끔 뭐 이렇게 호르몬성 질환 같은 거, 당뇨나 이런 게 있어도 그러면 이제 오줌에서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저럴 수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아파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건강보다는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근데 저쪽에 굳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 아, 저기가 좀 그래도 이렇게 저희 딴은 안쪽이라고 생각해서 네. 근데 이동이 우리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바깥과 딱 연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쪽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나타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약간 억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화장실의 개수, 그리고 모양, 위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지 않으면서 화장실은 좀 애들끼리 놀다 보면 이제 점점 분리되기 시작하고 싸다 보면 계속 너무 많이 쌓여져 있고 저 주위에 좀 싸잖아요. 네. 대체로, 네. 대체로 요 주위에다 싸잖아요. 이제 보세요, 지금. 이거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화장실 다 날라다녀요, 지금. 화장실이 지금 다 날라다니고 뜯었고,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좀 어지럽혀 놔도 되는데 똥칠을 해놓고 패드를 먹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게 네. 걱정.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 목적을 한번 좀 둬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려견들이 똥을 먹는 행동으로 고민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똥을 먹는 행동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동물들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그런 증상입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에 좁은 공간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심심하게 오랜 시간 gat혀 있었던 반려견들이 식분증의 확률이 훨씬 높다. 보통 어린 나이 때부터 지속되어 온 식분증 같은 경우에는 영양 균형만 잘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1살 이후에 자연스럽게 없어질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근데 1년이 넘어가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식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너무 적게 주거나 저급 사료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은 거의 다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기생충성 질병이 있어도 아니면 췌장 소화효소 부전 같은 것도 식분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피부병이나 다른 어떤 질병에 처방하는 약들 중에 식욕을 높이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먹었을 때 식분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약 처방받은 수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체크하셔서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의 배변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지금부터 식분증 솔루션이 시작되니 이 방송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